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봐야 되는 걸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풍수지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풍수지리, 그죠?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셔서 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집을 얻으실 때 어떤 집이 좋을까? 이 집이 나쁠까? 좋을까? 막연히 남들 따라서 옆집 대문이 오른쪽에 달려있으면 우리 집도 오른쪽에 무조건 달려있어야 된다면 이상한 그런 속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들으신 강의가 아직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를 되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언양하고 이쪽에 울산 쪽에 좀 좋아 보이는 터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고, 위성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처음 울산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특히 이제 여기 위성으로 한번 제가 어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언양하고 울산을. 근데 언양 쪽에 좋은 자리는 더 많아요. 언양 쪽에 좋은 자리가 많은데 그걸 응용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저쪽에 울산 시내 쪽에 발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딱 자동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동차 준공을 그냥 우르르 굴러 따라간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언양에 내가 와서 언양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언양하고 울산 시내하고 이렇게 위성으로 싹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 우리 언양이 명당이 더 많구나. 우리 언양에서 그래도 옛날에 인물이 다 나왔구나. 그죠?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가보면 강남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겠어요. 저기 뭐 동탄이나 용인 이런 데서 인물이 많이 나왔겠어요. 인물론으로 들어가면. 강남에서, 그죠? 동탄, 용인, 그죠? 단지 용인은 옛날에 그 살인의 추억이니 뭐 이래가지고 자꾸 나쁜 화성 쪽이 나쁘게 인식이 되었을 뿐이지, 어쩌다 한 건이지. 사실은 풍수지리적으로는 화성, 동탄, 용인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은 묘자리, 부자, 고택들 거기 다 있고요. 그래서 강남은 그냥 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살아가기 좀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곳.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풍수에서 바탕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이렇게 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꼭 이 기회가 강남에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그런 물고기 마냥 여러분이 최고의 길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여기 써진 대로, 저 글자 보이세요? 네. 우와, 여러분들 건강하시다. 저 글자 다 보입니다. 저기 써진 대로 물, 바람, 땅, 이치, 그냥 그 자연을 말함이에요. 자연은 뭐예요? 우리가 현재 그냥 일기예보가 자연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사시는 게 편해요? 안 보고 사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여기는 그 아침마당 같은 대답도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사들한테 이렇게 추임새를 잘 넣어주면 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강의, 더 좋은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밝게 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좋고, 그죠? 그래서 그 묘자리 보는 게 아니고 풍수지리는 자연을 이용하는, 일기예보를 이용하듯이 우리가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방들도 방마다 얼굴이 있어. 단순히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이 방에 가면 좋고 저 방에 가면 나쁘고 이게 아니고, 어느 방 가면 굉장히 좀 잠이 잘 오는 방이 있고, 어느 방 가면 누가 내 목을 쪼는 것처럼 안 오는 방이 있고, 어느 방 가면 또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런 집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나이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 나이 해봐 여러분들, 그래봐야 이제 60들 되셨나요? 네, 이제 50대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서도 그냥 풍수 안 봤는데도 이 방 갔는데 굉장히 편하게 잠이 잘 오고, 안방에 가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방은 그냥 안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방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지었나 그냥 아파트에서 지어준 대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이제 그런 이치들을 오늘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배우는 거지 무슨 묘자리를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거는 안 해요. 단지 묘자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딱 한 번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 또 하겠지만 그 후손들 편애라고 묘자리 편안한 곳으로 화장을 하거나 옮기는 집안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이야기만 딱 한 번 할 거예요. 묘자리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 뭐 묘자리를 옮겨라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의할 점만 나중에 묘자리에 대한 얘기는 그거 딱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워낙 이해력이 좋으셔서 풍수지리란 말 그대로 자연이 가는 걸 그대로 내가 응용해서 사는 방법이다. 그죠? 그대로 이용해서 살고 또 여러분이 풍수지리 영향을 언제 제일 많이 받냐면 잠을 잘 때일까요? 여러분이 활동할 때일까요? 잠잘 때. 여러분들 뭐 풍수지리 뭐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하셔. 자, 잠잘 때죠. 잠잘 때는 내 정신으로 자요? 너무 정신으로 자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그때는. 깊은 잠 자는 사람들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잠 잘 자는 사람이 누구냐면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다 업어가면 뭘 자노? 그래가지고 업혀갈 때 가더라도 내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한 번 잠들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럼 나 건강하냐 이렇게. 그것만 빼고는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뭐 바스락거리만 소리만 나도 이렇게 잠을 깬다는 거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면 심장하고 위장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러면 자꾸 수면제를 먹어서 깊은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위장하고 심장을 치료하면 참 잘 자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치료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심장이 불안한 사람들은 잘 놀래고, 그죠? 잘 놀래고, 또 위장이 불안한 사람들은 먹는 거 까시락고, 사람을 잘 이렇게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심장과 위장이 나빠지면 몸의 정신이 머무를 곳이 약해져요. 그래서 잠자는 게 시원찮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심장이나 위장만 딱 검사해서 혹시 잠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누가 바스락거리면 깬다. 보면 그럼 자기 스스로 위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위장 분명히 하나 안 좋죠. 당장 위장을 치료하세요. 그러면 잠 잘 자요. 오늘 이 말 듣고 딱 1년 동안 마음 먹고 알고 보면 위장 치료하는 거 엄청 쉬워요. 을 먹고 위장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주면 금방 치료돼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라면 그냥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먹고 그러니까 또 식탐을 안 부리더라도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밤 대추 감초만 계속 줄창 다려 먹어도 위장 금방 좋아져요. 약 먹지 말고. 이야기가 어머니들을 샜는데 이것도 격풍수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하면 우선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배산임수란 말 들어봤었어요? 배산임수. 자, 배산임수 크게 배산이 뭐예요? 산 또 임수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 모르는 것 같아도 이 나이 되다 보면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배산은 배산은 무조건 뭐 산만 있으면 될 것이냐? 이게 아니죠. 그러면 산도 산 나름이에요. 이 산 밑에서 살까요? 이 산 밑에서 살까요? 여기요. 요거 좋아 보이죠? 그죠? 돈들은 다 똑같아요. 자, 웃을 때는 크게 웃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풍수학적 용어로 문필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뾰족한 곳이 있는 곳. 아니면 어떤 데 가면 뾰족하게 또 산이 이렇게 금강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데 있죠.
고봉이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태어나면 그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디가 뭔가가 있어. 터에 뭔가 좋은 기운이 있던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 밑에 사는 게 좋아요. 요 앞에 산 밑에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산 밑에 언양 작천정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언양 그 작천정 복구 그쪽에 보면 낮은 산들이 잘 뻗쳐 있죠. 네, 그쪽으로 해서 우리 언양 이렇게 읍내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죠. 그 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여기 상국면까지 다 이렇게 봐드릴 거예요. 오늘 찬찬히 위성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있는 데서 좀 멀다 이러시. 그래서 요 높은 산 밑에는 그 뭐랄까 좀 센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센 사람은 누구예요? 칼을 휘두르는 병사, 장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산을 지키는 산지킴이, 신만이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산을 타잖아. 그러니까 이 높은 산 밑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처럼 덕성스러운 분들이니까 노산 밑에 살아야 돼요. 낮은 산 밑에 사셔야 좋은 기운을 잘 받고 안정되게 돼요. 근데 어쩌다 보니 아파트가 엄청 오른다고 해서 큰 산 밑에 아파트가 지어졌어. 자, 그러면 높은 층 들어갈까 낮은 층 들어갈까? 큰 산 옆에 요거 얘 옆에 지어졌어. 그렇지. 얘 옆에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높은 층으로 들어간다. 물난리 날 때 큰 산 쪽에 물이 빠르겠어요? 낮은 산 쪽에 물이 빠르겠어요? 큰 산은 급류가 확 흐르잖아. 그러면 급류가 흐를 때는 어디로 가면 돼?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 이게 자연의 이치야, 풍수도. 이럴 때는 높이 올라가서 이 집 오르자마자 팔고 빨리 나와 그냥. 별로 오래 살 곳은 못 된다는 거죠. 그죠? 오를 때까지만 살아. 그럼 우리가 좀 센 기운은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약이 되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그것 인삼, 산삼이라도 날마다 먹으면 여러분들 심장 터져서 그냥 돌아가셔 버려요. 인삼, 산삼을 날마다 먹는다면, 그러니까 센 에너지는 조금만 먹고 이 집이 오르자마자 이사를 해버린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기본 뜻은 집 뒤는 산, 집 앞은 물. 자,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느냐? 물이 안 흐르더라도 우리 집 앞이 낮으면 그냥 물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집 앞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같이 물난리 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폭삭 잠겨버려요. 빠질 데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은 괜찮겠지? 전부 요번에 부산에 사고 난 데 가보세요. 우리 집 괜찮겠지? 다 그러고 살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꺼진 집, 그러니까 앞이 높으면 약간 꺼진 집에 들어가요. 꺼진 집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잠깐 살고 빨리 나올 연구를 해야 돼요. 귀찮다고 계시다가 물난리 같은 거 날 때 위험하죠. 우리 집은 안전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흐르던 물이 우리 집으로 역류를 해버리면 항상 위험하니까. 여기 이제 배산임수 여러분들은 이렇게